208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 자본주의는 불가피한 투쟁을 요구를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 뛰고 있다. 우리가 보면 이 자본주의가 막 시작할 때 이 베트남이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제 개혁개방을 하겠다고 할 때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결국 이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시작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막 용트림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그냥 삶에 아무 의욕도 없이 무력하게 이게 다 길바닥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어떤 내가 이제는 저 사람보다 뭐 배달을 몇 개 더 하면 뭐 빵을 몇 개 더 만들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그게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막 저 사람은 경쟁해야 되니까 막 삶이 투쟁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살 가치를 주는지 얼마나 심장을 비로소 뛰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면 뭐 시베리아에서 장작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뭐 장작을 그럼 이웃한테 다 주는 게 정말 뭐 좋은 거냐, 이 장작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냐, 이기적인 거냐, 뭐 심지어 비도덕적인 거냐라고 할 때 아무튼 우리가 자기를 잘 지키고 그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 모두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미국 노동자의 40%가 농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3%도 되지 않고 또 1950년대에 아까 그 제조 공장들의 폐쇄를 만약 금지하고 그 일자리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빈곤한 생활을 살고 있겠냐. 그렇지만 그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다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직업과 기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고, 로라가 또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런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시장 경제를 굉장히 뭐 보수적인 거고 어떤 막 이런 시장 경제를 없애고 뭐든지 법으로 어떤 거를 만들고 레귤레이션 하는 거를 훨씬 더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꾸로인 거죠. 사실은 이 시장 경제가 훨씬 더 본래 의미의 진보였던 것인데 그래서 로라가 하는 거는 그럼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 멕시코 마을을 그렇게 어떤 멕시코 마을의 기존의 질서를 박살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기회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따라서 이거는 그 멕시코 마을이 그렇게 뭐 기존의 어떤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는 거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무조건 이 로라가 샘에게 당신은 승자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틀리다라고 하니까 이 샘의 말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도 이상하다. 세상은 평등한 곳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재능이 더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누어 줄 때 세상이 더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능도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재능을 갖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남다른 재능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월마트 같은 어떤 기업이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월마트의 기업주가 가진 그런 그 재산이 다 소비자한테서 나간 돈을 월마트 주인이 착복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월마트 덕택에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망한 소매점들은 다 망했냐? 그렇지 않고 이 소매점 사람들은 이 월마트의 어떤 파트너거나 직원이 되어서 그거를 꼭 그렇게 망하게 했다고만 볼 수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세기랑 19세기 사이에 영국에서 이제 호주로 그런 죄수들을 운반해서 갈 때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그 배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사망률을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잘 줄여지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사람을 감시해서 밥을 먹이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원들을 많이 늘렸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거꾸로 그걸 내서 전에는 죄수를 보낼 때 태우는 죄수 몇 명에 돈 얼마 이런 식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호주 해안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죄수 한 명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장들이 알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다 더 잘 살리니까 이런 것들도 좋아서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환경규제 법안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라는 식인데 그게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법을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 짐바브웨에서 코끼리 소유하는 법이 265페이지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267페이지에도 보면 실제로 처음에 짐바브웨 사람들한테 코끼리 소유권을 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밀렵을 하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막 그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뒀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밀렵을 하게 하고 돈을 받아서 코끼리가 그 멸종 위기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다 죽기를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코끼리를 사유재산화 했으니까 더더욱 이거를 팔아먹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게 코끼리가 남아있어야지 계속 돈이 되니까 몰래 코끼리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또 뭐 밀렵하게 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그 코끼리보다 훨씬 많은 코끼리가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뭐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시스템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그 1930년대에 이제 옐로우스톤에서 늑대들이 자꾸 고라니랑 뭐 이제 그 비버, 예쁘고 착한 비버들을 이제 잡아먹으니까 늑대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930년대에 이제 늑대를 다 없애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생각지 않았던 고라니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라니가 생겨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 고라니가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이 풀과 뭐 덤불, 미루나무, 버드나무 다 뜯어먹으니까 결국 비버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비버도 이 먹는 게 똑같은데 고라니가 비버 먹을 거를 다 없애버리니까, 사실은 늑대를 죽인 이유가 비버를 좀 더 예쁜 비버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늑대가 없어진 바람에 고라니가 판쳐서 결국은 비버가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도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기심을 경쟁으로만 보지 말고 이익으로 승화시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 인도에서 하도 옛날에 그 뱀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갔을 때 뱀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잡혀먹고 영국 사람들이 막 뱀에 죽고 하니까 뱀을 잡으라는 현상금을 건 거예요. 그래서 꽤 비싼 뱀 한 마리 가져오면 얼마를 준다는 이 현상금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뱀을 잡아오니까 현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뱀이 없어지니까 뱀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고, 처음에 이제 정책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뱀 사고가 더 늘어나고 뱀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뱀을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뱀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뱀을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실제로는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야말로 정부가 대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방법을 그거 한다고, 정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대책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건지 해서 결국 271페이지에 이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경쟁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 그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바란다 라고 해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을 다 존중하면 좋고, 그래서 경제학은 그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명제는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거에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어떤 정책을 다 만들어줘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른의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어른이라기보다는 동물이나 어린아이거나 로봇의 삶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이 없는 어떤 유토피아보다는 선택이 있는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낫다라고 해서 결국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샘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해고 통지를 한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로 한 이유도, 그거는 그 학교의 방침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좌지우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이 선생님을 그래도 존경했던 그 되게 유력한 하원 의원의 딸이 어떤 이 선생님한테 유리할 만한 어떤 막 증거물 같은 걸 이렇게 줬지만 나는 남의 약점을 믿기로 해서 협박하는 거를 원치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에이미한테 그걸 돌려주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284페이지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풍요로운 인류 역사에 없었던 풍요로운 삶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친기업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기여하게 되고, 그것은 어떤 착취에 의한 게 아니라 혁신과 어떤 이윤의 그 역할이 시장을 규제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이분화시키고 이런 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29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설사 우리가 증오를 낳는 유전자를 제거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선생님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면 하는 그 허수아비 주제가의 그 개사를 해서 패러디를 해서 옛날에 우리에게 경제학자 같은 선생님이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재밌는 그런 패러디 뮤지컬을 했는데 아이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고 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얼굴이 낯빛이 되어가고 그런 걸로 재밌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